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난 23살 때 뭐 했지? 소주 마시고 토하고 집회 시위 나가서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도망 다니고. 네, 안녕하세요. 필기입니다. 간만에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케이팝 얘기할 거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그룹이 생겨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제가 소개한다고 할 그룹은 아니죠.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늦게 안 보고, 감히 저 따위가 뭐라고 누굴 소개한다고. 네. 아무튼 사실 큐플래닛이 퀴어 유튜브 채널이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 K-팝을 퀴어하게 이제 보는 프로그램 퀴어돌 영화방과 K-팝을 퀴어링을 제작하고 업로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되게 눈에 띄는 그룹이 이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룹 엑스러브입니다. 어쨌든 그룹 프로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엑스러브를 이미 잘 아시는 분은 또 아실 텐데, 저처럼 이렇게 좀 소식에 좀 늦으시는 분들은, 소식을 좀 늦게 접하시는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엑스러브는 2025년 1월 7일에 데뷔한 아주 따끈따끈한 그룹이에요. 리더인 우무티와 그리고 멤버 현, 루이, 하루, 이렇게 네 사람이 멤버로 있는 그룹이고요. 그리고 각자 국적이 다 다르세요. 아시아의 여러 국가 출신의 멤버들이 함께하는 그룹이고, 그래서 다국적 K-팝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바로 젠더리스 컨셉을 추구하는 것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데뷔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5년 1월 7일에 데뷔 싱글 I'm a B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이죠. 이제 2025년 6월 13일에 싱글 2집 I'm One이 나와서 타이틀곡 One and Only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는 이 원앤올리 듣고 되게 많이 빠졌어요. 너무 좋은 여름 노래? 그루비하고 또 나른하면서 약간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음악에는 좀 문외한이라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트로피컬한 느낌도 좀 저는 들었어요. 이제 6월에 나오더니 여름을 노린 시즌송이구나. 한동안 이 노래를 거의 퇴근길에 반복적으로 들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이 멤버들을 이제 한 분씩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선 막내이신 하루님,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독특한 매혹적인 분위기가 있는 분이시고, 춤을 굉장히 잘 추시는 리드 댄서이시기도 하다는 하루님이 계시고, 그리고 현님, 메인 보컬이고 래퍼이고, 또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작곡도 마스터를 하셨다고 해요. 네, 엄청난 똑똑이 분이시고, 루이님 메인 댄서이고 메인 보컬이고, 그 원앤올리 뮤직비디오에서 그리고 이제 무대 영상으로도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가, 제가 또 춤의 문외한이라서 이걸 무슨 동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가 백덤블링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쓱 일어나는, 근데 정말 그 동작이 너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저 사람의 코어가 얼마나 단단하길래 저렇게 앉아있다 저렇게 부드럽게 올라가지.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원래 그렇게 안 돼요. 막 낄낄낄낄 거리면서 막 이렇게 파닥파닥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도 될까 말까 한데, 그걸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쑥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그걸 봐서 저도 알 수 있겠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용을 전공하신 이제 분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리더, 되게 놀라웠는데 프로듀서이기도 하시다고 합니다. 우무티 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멤버들도 본인들이 다 이렇게 찾아서 캐스팅을 했대요. 그리고 이 엑스러브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정말 몇 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99년생이세요. 근데 제가 89년생이거든요. 만약에 몇 년을 걸려서 이걸 했으면은 뭐 한 3년이라고 쳐도 거의 한 23살부터 이 엑스러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고 어떤 기획을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난 23살 때 뭐 했지? 소주 마시고 토하고 집회 시위 나가서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도망 다니고. 나름 열심히 살았네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사람들하고 의견을 조화를 시키고, 그리고 사실 젠더리스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게 도전하기 쉬운 컨셉이 아닌데 그거를 뚝심 있게 젊은 나이부터 밀어붙였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누구를 존경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나이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엑스러브가 헬로 케이팝이라는 이제 그 곳과 단독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데뷔하시던 때에. 근데 이제 여기서 데뷔 컨셉트가 젠더리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언급을 길게 했어요. 엑스러브는 젠더리스라는 것이 이제 표현을 통해 특정 성별만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예술은 젠더프리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원하는 모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엑스러브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곡도 듣고 무대도 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왜 뭐 젠더프리한 거 하고 뭐 그런 거 누가 컨셉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퀴어들이 그냥 다 좋아해 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원래 원조가 더 까다롭다는 거? 그러니까 김치 장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김치에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국밥집 하는 사장님이 당연히 육수의 어떤 이 비유가 너무 이상한가요? 어떤 깊이에 대해서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저희가 퀴어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 젠더프리 할래, 젠더리스 같은 거 할래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정말 흉내만 내는 것인지, 이 컨셉에 대해서 진심인지 이해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피상적으로 힙해 보이니까 이걸 쫓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조금 더 엄격하게 보는 편이 있어요. 이 엑스러브의 뮤직비디오를 정말 날카로운 눈으로 봤는데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랬어요. 그러니까 젠더리스라는 컨셉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고,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전혀 피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젠더리스라는 것을 대중문화에서 표현할 때 중요한 거는 단순히 여성성과 남성성을 교차하거나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중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성과 남성성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예를 들어서 패션을 놓고 봤을 때는 소위 얘기하는 남성복이라는 것이 있죠. 뭐 바지, 수트,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또 여성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스커트, 뭐 아니면 하늘하늘한 레이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위에는 수트 입고 나는 밑에는 치마 입을래, 젠더리스, 이렇게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별이 문법이에요.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것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 여성성과 남성성에서 떼어온 다음에 새롭게 조합하는 거예요. 전혀 그것이 여성성에 관련된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없거나 남성성과 관련된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이것이 여성성의 구성 요소이고 남성성의 구성 요소로 남아있긴 한데 이것들을 굉장히 과격하게 섞고 조화를 시키면서 어떤 세련됨을 보여줌으로써,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잘 나눠져 있고 구분됐을 때 그것이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섞었을 때도 더 세련되고 멋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성이란 무엇이고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하는 것이 어떤 예술 영역에서의 어떤 젠더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젠더리스라는 컨셉을 들었을 때 편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기 쉬워요. 그냥 되게 중성적인 거, 남자 여자 섞어놓은 거, 남성 여성성 섞어놓은 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단순히 그렇진 않다는 거죠. 굉장히 이건 섬세한 작업이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리고 명확하게 무엇이 젠더리스라고 정립되어 있는 공식과 캐논이 없어요. 사실 퀴어 예술 그리고 퀴어한 어떤 표현 방식이 다 그런데, 그래서 굉장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이걸 완성시켜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엑스러브가 표현하는 어떤 시각적인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젠더리스트의 컨셉이 정말 극한으로 구현된 저는 결과물로 보여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젠더리스함의 가치가 극도로 좀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랬고, 재밌는 거는 뮤직비디오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멤버들의 어떤 표현하는 것에서도 느껴져요. 제가 아까 그 루이 씨 그 안무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사실 저거는 굉장히 강한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는 안무다. 그러니까 저거는 단순히 부드럽고 유연한 안무가 아니라 단단하고 강인한 안무이기도 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멤버들이 그거를 춤과 노래와 연기력, 저는 가수에게는 연기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기력을 통해서 그걸 표현해요. 젠더리스라는 어떤 그룹의 컨셉과 자신의 어떤 전반적인 퍼포먼스 모든 것들을 일치시키는, 그거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녹화가 너무 길어지네요. 난 이렇게까지 이 그룹에서 많은 말을 할 줄 몰랐어. 근데
되게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이 무한정 길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말을 조금씩 줄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말을 줄인다는 게 할 말이 없어서 줄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편집하기 힘들까봐 그런 거예요. 진짜 이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약간 슬픈 얘기? 뭐 다 슬픈 얘기는 아닌데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얘기? 만약에 엑스러브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지금부터 보지 마세요. 좀 안 봤으면 하는 얘기기도 해서, 뭐냐면은 사실 제가 이 엑스러브라는 그룹을 처음 알게 된 거는 트위터에서 이분들의 영상을 어떤 분이 인용했는데 되게 리트윗이 많이 되면서 저 타임라인에도 흘러 들어왔는데, 그게 엑스러브의 춤추는 모습을 약간 좀 조롱하는?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트윗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엑스러브를 보고 이제 오히려, 근데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사람은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뭐지, 이 사람 되게 멋있잖아 라고 이제 엑스러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엑스러브는 평생 그 트윗의 존재를 몰랐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팬들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엑스러브의 팬들은 그 트윗의 존재를 알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식의 조롱과 비아냥을 이제 좀 몇몇 분들이 꽤 했어요. 이제 막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엑스러브의 팬분들이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했었어요. 생각보다 RT가 좀 많이 됐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알잖아요. 비평하고 비판하는 거랑 조롱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남을 깎아내리려는 거 말고는 아무런 의도가 없는 말이고, 그런 말에 무슨 내용이 있고 영양가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말은 그냥 마음에 담아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사실 남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에 집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뭐가 많고 자기 게 많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풍성하다면은 자기 거를 돌아보기도 바쁘지 남의 그렇게 흠결 찾아다니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사실 그런 사람들 인생이 비루하고 초라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유흥거리가 되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락스타들, 뭐 사실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을 끌고 와도 괜찮을까? 약간 걱정스럽긴 한데 사실 얘기할래요. 왜냐면 뭐 급급이 되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팬분들은 모르잖아요. 엑스러브는 오래 데뷔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클지 모르는 거고, 하지만 저는 좀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엄청나게 성장할 거고 굉장한 스타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유명한 팝스타들, 데이비드 보이 같은 사람들, 마돈나, 그리고 한국에서 서태지 같은 사람들도 있죠. 다 환영받진 않았어요. 데뷔했을 때 저게 뭐냐, 왜 저렇게 입냐,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냐, 막 그런 얘기 들었던 사람들 되게 많았고, 대놓고 조롱을 당하던 사람도 있었고 악평을 받았던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일단 조롱하고 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고 낯설다는 것은 새롭다는 의미거든요. 새롭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선구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구자라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감으로써 역사를 만들고 독보적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시작할 때 누군가의 조롱을 받고 비아냥을 받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저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엑스러브도 그런 제가 좋아하는 그런 락스타들처럼 엄청나게 멋진 스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조롱과 비아냥은 여러분들이 더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코레이션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엑스러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들이 하는 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원하는 모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면 굳이 예술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아도 되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계속 예술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하는 거는 이게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조롱과 비아냥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무티 씨랑 10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제 30대 이제 후반의 나이인데, 이 나이쯤 되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막 그렇게 살 거 같잖아요. 저보다 뭐 어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근데 사실 생각보다 안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나이를 점점 한 살, 두 살 먹을수록 벽이 생기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20대 때 입던 옷을 아직도 갖고 있기도 한데 그 옷들을 점점 입는 게 무서워져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애기 같은 옷을 입어도 될까?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 나이 먹고 저렇게 저런 옷을 입어 주책이다 막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제가 나이 먹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할 줄 알았는데 한 살, 두 살 더 먹어갈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옷 고르는 때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옷을 살 때도 고민 많이 하고, 근데 이번에 엑스러브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나고 이들의 예술을 보고, 그리고 엑스러브가 어쨌든 젠더리스, 젠더 프리한 컨셉을 하려면은 사회가 규정해 놓은 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경계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되게 용기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그 경계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원하는 모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멘트를 들으면서 되게 위로도 많이 받고 되게 용기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엑스러브가 저한테 준 그런 용기와 힘 같은 것들이 또 많은 분들에게 가닿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 세상 사람들 너무 얼마나 너무 못됐어요. 막 뭐만 입으면 뭐라고 하고 내가 누구라고 하면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엑스러브의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좋은 노래와 컨셉과 음악 이런 걸 주셔서 엑스러브 멤버분들과 또 엑스러브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녹화를 평소보다 엄청 길게 했어요. 제가 혼자 떠들면서 이렇게 녹화를 오래 하지 않는데 간만에 케이팝 얘기하고 간만에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니까 더 그런 것 같네요. 근데 또 케이팝 얘기 이번만 하고 끝내고 싶진 않고,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약속했었잖아요. 나 올리 원 오브 얘기 언젠가는 꼭 한다. 이 약속을 제가 지금 이 채널에서 거의 5번은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꼭 해야 되고, 진짜 이러다 거짓말쟁이 양치기꾼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케이팝 얘기 다음에 또 할 거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룹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올 영상이 케이팝 영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많이 봐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걸 계속하죠. 안녕.